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사입니다. 킹사하면 양말하면 킹사. 여성, 남성, 아동. 네, 지금부터 많이 신는 더신, 얇은 것, 두꺼운 것, 그리고 조금 중간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성, 남성, 더신. 그 중에서도 파일 더신. 파일은 바닥이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과거에 그 타올 식으로 양말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게 타올이 밖으로 나오면 먼지가 따라붙고 기스가 나고 좀 실용적이 못 되는데, 안으로 집어넣어서 기스날 염려도 없고 발을 보호하고 땀을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 통풍이 되도록 노하우가 발등과 발바닥 중앙 좀 힘이 덜 들어가고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통풍되도록 망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망철이지 않고 그냥 바닥만 두꺼운 거, 그거는 통풍이 안 돼 답답하고 더워서 손님들이 다 권하면 살래살래 내들고 모두 거절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권하는 파일 망터신을 신게 되시면 과거의 고정관념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이 파일 망터신을 신는 순간 다른 터신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얇은 건 신지도 못해. 발이 그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할 뿐더러 통풍이 돼서 고실고실 포송포송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속에 쏙 들어갑니다. 뒤꿈치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신어서 둘레길을 많이 걸어보고 또 해서 확실히 검증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파일 망터신. 여러분이 검색창 킹싸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종류, 신사, 양말, 승려, 패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 멋진 승려 사모님들이 많이 신는 모노 더신, 멋있으면서 시원하면서 실용 바닥은 면, 그리고 위에는 망사처럼 아주 얇은 거, 그래도 시원하게도 멋있고 멋쟁이들이 신는 이러한 누드, 이러한 모노 양말 더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싸게 궁금하시면 좀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 손길 다른 게 없습니다. 킹싸게 오셔서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삼합이란에서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지의 삼합, 지지의 삼합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먼저 도면을 보시는데 지금은 그림이 없습니다. 지지의 이중성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지의 이중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지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간은 순수무가고 일편단심인데 지지는 좀 지조가 없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이중성. 그래서 지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지의 이중성. 그래, 천간은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하늘은 양, 땅은 그리고 사람도 남자는 양, 여자는 그리고 태양도 역시 태양은 양, 달은 낮은 양, 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지는 이중적인, 땅의 기운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간과는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천간은 양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똑같은 성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지는 땅의 기운은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과도 같습니다. 마치 사람과도 같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인간과도 같은 삼합,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속을 알 수가 없고 이런 말을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열자 물속은 알아도 한자 사람 마음 모른다. 여기는 마치 인간과도 같습니다. 속을 알 수가 없고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쪽 편에 섰다가
또 저축편에 썼다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지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합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합, 계절합이라고 하는 모방방이라도 이치방, 동서남북, 동방, 서방, 북방, 남방 그러듯이 이치방, 방이방.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합편, 방합은 계절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방합. 그래서 인목은 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천간의 인목, 지지의 인목. 인목은 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묘진, 이월, 양력으로 말하면 2월, 인묘, 수장도로 말하면 자축인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지지는 12기호로 되어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의 공식. 여러분이 사주 명리, 자기 사주 팔자, 사주 원국, 나무가 또 풀이하고 해석하려면 반드시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임캐, 열자고, 그리고 지지 12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건 22자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이 반드시 공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사주 명리를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단 혹은 알파벳 공식을 모르듯이 이거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갑자을축 병이다. 60년 후에 다시 갑자로진.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자입니다. 그리고 인목은 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인묘진, 방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학, 계절의 합. 그래서 인목과 묘목과 진토가 합해지면 봄의 계절. 그리고 사오미, 여름입니다. 불이죠. 사화, 오화, 불화자. 사오미, 여름, 3계절. 그리고 신유술, 가을입니다. 신유는 금입니다. 금은 가을 상기면 술토. 중재자 역할하는 술토. 가을의 술토가 가을의 토입니다. 그리고 해자축. 그래서 사계절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12사계절. 한 계절이 3계절씩. 그래서 지금 인목은 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방위로는 동쪽,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 인목은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 이렇게 원로 보면 양력 2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목에 관해서 설명만 하려도 1시간, 2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분도 스스로 다 느껴질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가 없으신 분, 처음 들으신 분을 위주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천천히, 세세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설명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A4 용기 이거 읽기로 말하면 5초 내지 10초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세세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꼭 반드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은 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방위로는 동쪽, 동서남북. 그래서 방학이라고 하죠. 방학, 이치방, 모방방 해서 방위로는 동쪽, 오행으로는 목. 오행은 목화, 토, 금수.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십사. 오행, 음양 등등 해가지고 천간, 지지 이런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십사 하는 얘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로 보면 양력 2월.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과거에 우리 시절만 해도 음력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양력 예절로니까 원로 보면 양력 2월.
그래서 따라서 방화부 착용에 의해 같이 봄을 의미하는 지지인 묘목과 진토와 한 식구입니다. 이 인묘진 이게 한 식구 보무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인묘 인목 묘목 진토. 진토는 포무토입니다. 포무 창고 포무 갈무리. 인묘 니들 봄 동안 활동하니라고 애 많이 써서 이제 봄이 계절이 끝나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푹 쉬고 충분히 몸조리하고 충전해서 다음 겨울 끝난 다음에 봄이 돌아오면 또 열심히 활동해다오 하는 갈무리 창고입니다. 인묘진 진토 계절과 계절 사이의 중재자 역할 토. 그래서 토는 4개라고 그랬죠. 진솔충미 다른 건 다 2개씩인데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네, 방합이 형성되면 인목 그리고 묘목 진토는 가족처럼 강하게 똘똘 뭉쳐서 세력을 발휘합니다. 네, 셋이 인목, 묘목, 진토가 방합인데 있는데 진토는 가족처럼 방합이 형성되면 계대로 합이 형성되면 가족처럼 강하게 똘똘 뭉쳐서 세력을 발휘합니다. 세력이 힘이란 거 아닙니까? 네, 세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에서 인목은 화를 태어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인목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에서 인목은 화를 태어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봄에서는 인목이 인묘진하여서 방합 때는 목으로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 삼합에서는 화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명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서 인목은 화를 태어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목에 해당하는 지지인데 또한 화를 태어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삼합에서 삼합도 세 지지가 모여서 삼합 3개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인목이 봄을 방합일 때는 목을 뜻하는데 상징하는데 인묘진 해서 뜻하는데 삼합일 때는 인오술 해서 오가 좌오 묘유 왕지라고 그랬죠. 왕지가 가장 계제로 힘. 그래서 삼합에서 가장 끝발에 있는 지조가 있는 변하지 않는 다른 건 지지가 3개가 모여서 되는데 이 좌오묘에 한해서는 두 자로 있어 지장간이 그래 지장간이라는 건 얼마 전에 말씀드려요. 지지 안에 감춰진 숨어진 천간에서 예를 들어서 자수는 임계입니다. 천간이 자수 안에 2개 임수와 기수 그리고 축은 좌오 오는 좌오묘로 오는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오는 병기정 지장간의 세자 좌오묘유에서 유일하게 오에 하나서만 지장간이 세자입니다. 왜냐 평화 초기 평화 초기를 역이라고 합니다. 지장간 지금 잠깐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좌오묘유가 왕기인데 다른 건 다 2자식인데 지장간 천간이 이 오화에 한해서만 지장간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 여기 촉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병이고 기는 중계입니다. 그리고 병기정 정은 정기 번기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3개가 되는데 왜냐 앞에 촉이 병화 그리고 정지 3번째 정화 그래서 병청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기토가 기토는 만물의 어머니 그리고 중재자 또 모든 걸 지탱해주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토가 병기장 하나 더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예를 들어 차는 임수 임계 임수 계속 그리고 오는 좀 전에 말씀해 그리고 묘는 경신입니다. 경신 그리고 사오 묘유 유는 경신 오는 병기정 자는 임계 그리고 하나 자오 묘야 묘는 묘는 갑을입니다. 갑을 갑목 을목 천간이
지지 묘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갑을, 갑목과 을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서 인목은 화를 태어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목에 해당하는 지지인데 또한 화를 태어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화를 태어나게 하는 지지, 인목, 예, 목에 해당하는 동시에 화를 태어나게 하는 지지, 인목, 이것이 바로 지지의 이중성입니다. 예, 천간처럼 목이면 목 글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목이 됐다 화가 됐다 해서 예, 간도 쓸개도 없는 지조가 없는 예,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소속은 목이지만 소속은 인목이 예, 지지의 양목이잖아요. 그리고 묘목은 음목이고 지지, 그래서 소속은 목이지만 실제 활동은 화로서 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이런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지의 매력이자 사주 명리의 묘미입니다. 사주 명리의 묘미. 인목의 이런 이중성을 두고 여러 책에서는 예, 집에서는 목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화를 태어나게 하면서 논다. 그래 이중성. 예, 집에서는 목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화를 태어나게 하면서 논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집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을 하면서의 모습이 다르듯이 지지들도 집에서의 역할과 사회생활을 하면서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인목이 집에서는 묘목, 진토와 놀지만 밖에 나가서는 누구와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목은 오화, 술토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 술. 그래서 오는 화. 예, 인, 오, 술. 그래서 인이 화가 강력한 왕기이기 때문에 인이 화로 동화됩니다. 삼합일 때, 술토, 인, 오, 술. 여름부터죠, 인, 오, 술. 그래서 예, 인목이 밖에 나가면 오화와 술토와 함께 화 기운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원래는 목인데 오성질인데 이렇게 삼합일 때는 화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는 것이 인목이 오화 술토와 함께 화 기운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 바로 삼합의 개념입니다. 예, 목이 화로. 그래서 삼합이란 이제 또 뜻이 이어집니다. 자기 주변의 지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합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묘진 방합이잖아요. 방합, 계절합, 봄. 그래서 방합이 자기 주변의 지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합이라고 했습니다. 계절합이라고 했습니다. 지지가 자기 주변의 지지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지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삼합의 개념입니다. 방합은 가까운 인묘진 하듯이 그러는데 이 삼합은 인, 오, 술. 그러니까 인, 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인부터 출발은 5이고 인을 뺀 나머지부터 인, 오면 하나 둘 셋 네 번. 네. 삼합은 자기를 빼고는 나머지 넷. 역시 인, 오, 술이면 해, 묘, 미. 그래서 해에서 묘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미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예, 4칸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방합은 바로 밀접해 있는데 인, 묘, 진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삼합에 가서는 인, 오, 술, 해, 묘, 미, 신, 자, 진, 사, 유, 축, 축 이렇게 해서 4칸씩 떨어져서 4개가 됩니다. 1년은 4계절이고 그리고 삼합은 지지가 3개라고 그랬어요. 3 곱하기 4는 12, 1년 12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합이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에 대한 합이라면 삼합은
자기 자신의 역할에 따른 합입니다. 오행을 만들고 오행 목화투금수 오행을 만들고 왕성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가진 지지들까지 유기적으로 모여서 해당 오행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합입니다. 삼합이란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표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삼합의 종류 해가지고 나왔죠. 지금 잠깐 제가 그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합의 종류 해가지고 태어남을 담당하는 것은 해인사신인데 원래 좀 익숙하게 되면 좀 어색하잖아요. 해인사신. 근데 원래 인신사해 충과 충끼리, 그러니까 순서가 해는 해묘미, 그래서 묘가 목이기 때문에 왕지잖아요. 그래서 목구, 해묘미 목구 이렇게 나와있죠. 끝까지 보면 자, 해묘미 해는 태어남을 담당이고 왕성함을, 묘는 왕성함을 담당. 그리고 미는 사라짐을 담당. 다시 말하면 해는 생지, 그리고 묘는 왕지, 그리고 미토는 고지, 상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오, 묘유. 지금 보시면 4개가 나오잖아요. 자, 맨 밑에 자수, 묘, 맨 위에 녹색, 묘, 유, 자오. 두 번째는 화가 오화, 노랑, 빨간색, 묘, 유, 녹색, 그리고 유는 흰색. 자오, 왕지라고 그랬죠. 이게 자오, 묘유. 그래서 이 해, 묘, 미 하면 목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목국. 그리고 인, 오, 수는 화국. 오가 또 제일 왕성한 왕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 유, 축. 유가 또 가장 강력. 금을, 유는 금을 상징하죠. 그래서 금의 사유충 금국. 그리고 신자진 역시 자수가 왕지이기 때문에 자수는 수기 때문에 수국. 이 세 개가 합해서 신자진 수국, 수세력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기 때문에 삼합의 종류,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를 숙지를 해야 사주도 볼 수 있고 합이 일어나는지 합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야 정확한 사주 해석 풀이가 됩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합의 종류, 그래서 나오잖아요. 해묘미 한문으로 지지 순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은 목국, 화국, 금국, 수국. 토국이란 건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 모든 진술충미 내자가 각 지지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국어는 미토고, 술토는 화국이고, 그리고 축토는 금국이고, 그리고 진토는 수국. 이렇게 됩니다. 세 지지가 합쳐야 하나의 삼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지, 해, 그리고 왕지, 왕성은 묘, 그리고 사라짐을 담당. 미술, 축지 이렇게 곱니다. 사라짐 담당. 그래서 목국, 화국, 금국, 수국. 토가 없기 때문에, 토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토국은 없고, 계절의 중재 역할, 그리고 이 삼합에 역시 고지 역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토국은 없고, 세 개씩 4개가 되다 보니까 1년은 4계절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 4, 12. 그래서 국이 목과 금, 수, 4 곱하기 3합 셋, 3, 4, 12, 12달, 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삼합의종의 화면에서 사라짐을 담당, 그리고 왕성함을 담당, 태어남을 담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태어남을 담당, 생지, 왕지, 고지. 이게 생지는
태어남을 담당, 즉 인신사해, 인묘 신금 그리고 사화 해수, 예, 대각선인데요. 엄지 검지 첫 마디와 새끼 손가락, 예, 마지막 마디, 손바닥을 기준해서 첫 마디, 둘째, 셋째, 넷째 마디. 그러니까 검지 첫 마디와 그리고 새끼 손가락 마지막 마디. 그러니까 인신 충입니다. 인신충. 그리고 7번째가 충에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사해충입니다. 뱀과 돼지가 충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 인신사해, 생지, 예, 생기, 태어남을 담당한. 그래서 인신사해. 그리고 좌우묘의 왕지는 가장 왕성한, 예를 들어서 묘는 해묘미해서 목국을 가장 강력하게, 예, 힘을 발휘하는 해묘미. 그래서 세 개가 합해져서 목, 예, 그래서 해묘미 목국, 인오술 해서 화국, 그리고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거는 기획.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 방합 계대를 합해서 잠깐 생지 왕지 고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예, 생지 왕지 고지는 지지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12운성, 예, 어젠가 12운성 말씀드렸습니다. 예, 12운성이 예를 들어서, 예, 일간 기준입니다. 일간, 그날 태어난 기운이죠. 하늘의 기운. 일간이 병화다. 오늘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오늘 병이다 하면, 일간이 병이라면 그날 오늘 태어난 사람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화라면 병은, 예, 12운성의 해수를 만나면 병, 예, 해수를 만나면 철입니다. 철. 용어입니다. 하나. 이제 병화라고 가정합시다. 일간을 하나 예입니다. 지금 병화 일간이 오늘 태어난 사람이 병화 같으면은 12운성상으로는 철부터 출발하는데 해수를 만나면 철입니다. 그래서 순행은 절, 태, 양, 생, 욕, 배, 관, 왕, 세, 병, 사, 묘. 그래서 12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천간 병화가 일간이라면, 일간 병화가 일간이라면, 주인공이라면, 예를 들어서 해수, 지지의 해수를 만나면 절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 그건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행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역행이면 반대로 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천간이 10자인데 또 12운성이 12자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2라면 120자잖아요. 그걸 다 외우려면 골치 아프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 사람은 어이 이 힘들어, 나 외우기 싫어, 이거 차라리 포기해보는 게 나아, 이러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천간의 기준이 12운성을 지금 잠깐, 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12운성을, 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2운성의 기준은 천간입니다. 지지간이고 천간인데 거기서 일간을 기준을 합니다.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자라고 그랬죠. 거기서 일간이 기준입니다. 일간, 천간의, 예, 그날의 기운, 예, 일간은, 예, 태어난 날의 기운, 하늘의 기운. 그래서 일간, 본원, 명주, 예, 사주의 주인공. 그래서 그 일간을 기준해서 일간 병화가 예를 들어서 해수를 만날 때, 자수를 만날 때, 예,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12운성입니다. 지지를 만날, 일간이 지지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예,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12운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20자를 간단히 기억하려면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병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병화는 기준이, 예, 12운성의 절부터 출발하니까 해수를 만나면 절입니다. 예, 해수는 여기죠. 술해 12지제, 술해, 예, 저 마지막 첫 마디, 새끼성으로 첫 마디. 그러면 여기서 순행 같으면 병화, 순행 같으면 절, 이게 양음으로 나눕니다. 병화가 양음, 양화죠.
그래서 절대양생욕대 관왕, 왕은 오자리입니다. 오. 순행할 때 오는 제왕, 임금입니다. 이거 제일 강력 왕상하다면은 꼭대기 정상에 오르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세, 이제 힘이 빠져나간다. 세, 병사묘, 병들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 이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절대 그 뜻, 이 12운성에 대한 절은 무슨 뜻이고, 태는 무엇이고, 왕은 제왕, 관록은 무엇이고, 목욕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고 보면은 이게 안녕사주 명리 블로그, 나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12운성이란 무엇인가, 그 뜻부터 절은 또 무슨 뜻이고 12가지에 대한 뜻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녕사주 명리 기초가 없으신 분들, 또 12운성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의 책, 나의 사주 명리 책입니다. 나의 사주,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나의 사주 명리 책, 그리고 저자 현명, 그리고 출판이 그날 때 외자 날. 다시 한번요. 책명, 나의 사주 명리, 출판 날, 저자 현명. 이거를 검색창에 딱 하면 교보 등등 여러 군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쉽게 클릭하면 얼마든지 집에까지 딱 배달해 주잖아요. 제가 자신있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추워도 이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욕먹고 삽니까? 바른 말 듣고 살기도 어려운데요. 태생이요, 천생이 절대 거짓말 하지 못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속일 수 있는데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의 입각에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의 입각에서 판단을 내리면 추워도 남한테 원망을 듣지 않지만, 그것을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게 원망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항상 양심의 입각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속이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했네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추워도 그러지 말고, 제가 실제 확인하고 검증하고 지금 유튜브 진행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현명, 제 스승이,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피하려면 따라 아닙니다. 지금 블로그가 5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초지일관 초심으로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일관돼. 처음에는 팔이 날리듯이요, 초에서 하나도 없어서 좀 실망도 했답니다. 그렇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기초공사, 집을 질 때 기초공사는 식으로 벽돌 하나 쌓는다는 심정으로 초지일관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체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지금 검색하면 알겠죠. 그런데 현재 조회수가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2,500만을 넘었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00~800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직접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어떤가, 천간, 지지, 12운성, 신살 등등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어요. 사주 명리와는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때부터 차례대로 일주란 무엇인가, 일간이란 무엇인가, 또 화는 무엇이고, 목은 무엇이고, 오행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검색하고 그리고 보시고 또 책과 같이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렇게 유튜브 진행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이야기가 좀 나갔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생지, 왕지, 고지. 만약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니까. 그런데 반복할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시간이 제한되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하십사.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생기, 왕기, 고지. 즉 생기는 태어난 담당, 왕기는 왕성한, 말 그대로 왕성하다. 기운이 넘쳐난다. 왕성함을 담당. 그리고 고제는 말 그대로 해묘미할 때 이걸 갈무리하는 창고 역할. 창고. 가을에 농부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양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쌀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천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썩어버리잖아요.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 비 맞지 않고 눈비 맞지 않도록 딱 해서 창고에 가다 두잖아요. 그래서 때때 자꾸 수시로 꺼내서 먹기도 바로 그 창고 고자입니다. 창고를 때 고지이고 갈무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묘미할 때 해묘의 창고가 미토. 그래서 목국 이 세 지지가 만나면 목국을 이룬다. 그리고 인오술 이거는 화국을 이룬다. 사유축 유금이죠. 금국을 이룬다. 왕지 기준입니다. 신자진 자가 자수잖아요. 그래서 수국 신자진이 세 개 지지가 배분 수국을 이룬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는 지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12운성 말씀드렸잖아요. 120자를 외우려면 힘들고 버거우니까 천간열자 그리고 12운성의 그 절대양생욕대 관왕세 병사묘 12자지 않습니까? 지지가 12자잖아요. 그래서 이 12자 열자면 120자인데 그 12운성의 이 절태양 그거 12개 외우고 12개 기억하시고 그리고 천간 열자 그러면 간목은 신금 지지에 신금 만나면 절입니다. 절. 그래서 절태양 순행은 이런 시계방향. 그리고 반대 을목 같은 반대로 역행이죠. 음이니까 양은 순행 음은 역행. 그래서 가불 목은 간목 을목이잖아요. 천간에서. 그리고 화는 병화 정화. 병화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순행 정화는 음화입니다. 그래서 역행. 이것만 하시면은 굳이 22자 말면요 120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때 아하 무토가 평화가 똑같이 출발해. 해수를 만나면 여기 절이야. 무토일 경우. 그리고 경금 요건 인목에서 절이 출발해. 절태양. 아니 그것만 알아버리면은 22자 말 알면 120자를 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장도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써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뭐하는데 경금 기준에서 절대 양생욕대 관왕세 병사며 딱 맞지 않습니까? 인목에서 출발하니까 절대 양생욕대 관왕세 병사묘 축에서 끝나잖아요. 12자죠. 인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 12운성 용어하고 그리고 천간의 가벌병정 천간 그 10개하고 22자만 기억하시면 120자를 단번에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저 사람 일간이 뭔가 있다는 그때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거 천간 10자 그리고 12운성 12자 해서 같이 조합을 하면 120자를 쉽게 기억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비법입니다. 비법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만나는 지지에 따라서 다 바뀌어집니다. 사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목욕이 될 수 있고 관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형이 될 수 있고 사가 될 수가 있고 새가 될 수가 있고 12지 안에 일간이 만나는 지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 이게 전체를 다 외우려면 120자를 외워야 돼요. 천간 열 그리고 12운성 12 그러면 10 곱하기 12 120자잖아요. 그런데 천간 10자 그리고 12운성 12자 그러면 합하면 22자잖아요. 이것만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알면 쫙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간목은 신금을 만나면 절입니다. 을목은 음목이잖아요. 유금을 만나면 절입니다. 그 을목은 역순으로 가야 됩니다. 음이기 때문에. 간목은 양이기 때문에 순행으로 가고 갱순행 그것만 알아보면 아주 쉬워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의 특성을 잘 그렇게 단어로 12운성, 방합, 삼합 이론에 고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운성, 방합, 절대양성이 12운성이잖아요. 그리고 방합, 계절합, 그리고 삼합, 세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국을 이룬 삼합 이론에 고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지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이니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예,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 용어는 공식이니까, 이 용어는 삼합의 종류라고 해서 네 개잖아요. 계절이 4계절이니까. 그리고 한 국을 이루려면 세 지지가 모여서 하나 목국, 과국, 금국, 수국 이루잖아요. 이거는 기본 공식입니다. 삼합의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이니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인묘진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묘진. 생지는 말 그대로 기운을 태어나게 하는 지지입니다. 생지, 날생, 말 그대로 생지는 말 그대로 기운을 태어나게 하는 지지입니다. 왕지 역시 말 그대로 기운을 왕성하게 하는 지지입니다. 고는 창고고자를 쓰는데 기운을 창고에 넣어서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묘미, 미는 창고인데 창고고자를 쓰는데 기운을 창고에 넣어서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지지를 말합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방합의 관점에서 인목은 방합, 계절합, 방합의 관점에서 인목은 봄이라는 계절을 열어주는 생기의 작용을 합니다. 즉 인묘진. 그래서 방합의 관점, 계절의 합, 봄이라고 그러잖아요. 2월부터 인묘진. 네, 방합, 계절합, 인묘진. 방합의 관점에서 인목은 봄이라는 계절을 열어주는 생기의 작용을 합니다. 인묘진, 목. 그리고 삼합의 관점에서 방합일 때는 국이 안 들어갑니다. 삼합일 때 국이 들어가고 세 지지가 합해서 힘을 발휘한 거니까 삼합일 때 국이 형성이 되고, 방합은 순서상으로 되기 때문에 국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국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방합 때는 국이 아니고 계절합이니까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렇지만 삼합일 때는 국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인오술이면 사이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인묘진은 셋이 같이 합쳐서 봄을 형성하는데, 이건 삼합 때는 인오술 하면 화가 됩니다. 세 지지가 합해서. 그래서 간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이 좀 다른 지지들, 멀리 떨어지는 지지들이 합해서 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국이라고 하는데, 인묘진처럼 가까이 같이 있는 것은 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계절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삼합의 관점에서 인목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열어주는 생기의 작용을 합니다. 즉 인오술, 오는 오하잖아요.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화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인목이 봄을, 방합일 때는 목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삼합일 때는 화를 상징. 그래서 조금 전에 지지의 이중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운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리고 지조가 없다. 천간은 지조가 강하는데 이거는 초질관인데, 지지는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 삼합의 묘미랍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의 묘미랍니다. 네,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삼합의 관점에서 인목은 같은 목인데 여름이라는 계절을 열어주는 생기의 작용을 합니다. 인오술. 그리고 같은 생기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오화, 술토가 있으면 화 기운을 강하게 뿜어내고, 주변에 묘목, 진토가 있으면 목 기운을 뿜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어떤 지지를 인목도 같은 지지인데, 인목이 예를 들어서 오화나 인오술,
오화나 술토를 만날 때와 예, 오화와 술토를 만나면 화기운을 뿜어내네. 강력하게 뿜어내는데 주변에 묘목이나 진토가 있으면 목기운을 뿜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과 화, 인목이 같은 목인데 예, 목기운을 뿜어낼 때 있고 화기운을 강하게 뿜어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유익한 방송,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그리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색창 킹사, 킹사 가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예, 킹사에 들어오시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선택 구매하시고 주변 분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